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전화가 뚝 끊겨버렸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법한 전개를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풀어본 개인 예측 스토리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냥 드라마 덕후의 뇌피셜이라고 편하게 들어봐 주세요. 이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민세리가 누구의 딸인지 이제는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이복 동생이었던 민경채가 사실은 세리의 친모라는 사실, 그리고 세리를 키워온 사람은 또 다른 엄마 백설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제 이 집에는 한 여자아이를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두 엄마가 서 있는 거죠. 그 두 엄마 앞에서 세리가 사라졌습니다. 납치입니다. 누가 봐도 노린 짓이고 누가 봐도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작정된 한 수였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리야. 그 세리를 구하러 백설이과 민경채가 동시에 달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을 꽉 채우는 건 깜깜한 공간 속 세리의 숨소리입니다. 찬 공기가 배인 콘크리트 냄새, 철제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그리고 손목을 조이고 있는 거친 케이블 타의 촉감이요.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게 장난이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곧바로 실소가 나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세리도 이미 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이 막혀 있어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다리는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아까까지 귀 옆에서 울리던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아요. 넌 내 엄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둘 다 진짜 엄마인 척하더라. 그 덕 좀 톡톡히 치러봐.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세리의 눈동자가 확 뒤집힙니다. 엄마들, 복수영입니다. 백설애, 그리고 민경채, 둘 다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이제는 그 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거죠. 세리가 발을 버둥거리는 순간 철제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덜컹 소리를 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주 작게 들려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 파이프를 타고 울리는 금속성 울림,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같은 것. 세리는 반사적으로 온몸을 세웁니다. 누구 있어? 제발 아무나. 하지만 입이 막혀 있으니까 세리는 그저 의자를 있는 힘껏 차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고요한 지하실에 금속과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튀어오르죠. 장면은 곧바로 민강유통 회의실로 튑니다. 민경채는 여느 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이사들에게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까만 대형 스크린 뒤로 도시밤 풍경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다들 알고 있죠. 요즘 민경채의 머릿속 한가운데는 회사가 아니라 세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요. 이때 그녀 앞에 엎어져 있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경채는 평소 같으면 회의 중엔 전화를 절대 안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여버립니다. 미소 분식. 세리의 또 다른 엄마 백설이가 운영하는 분식집 번호입니다. 위키백과3. 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 뒤편으로 바짝 물러나며 전화를 받습니다. 왜요, 설애 씨? 회의 중인 거 알잖.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소리 하나가 꽂혀 들어옵니다. 커다란 철문이 닫히는 듯한 쾅 하는 소리, 그리고 숨 넘어가는 여자의 목소리. 세리가 이름의 절반만 들린 채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삑 하는 단조로운 끊김음이 귀를 찌르는 순간 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갑니다. 옆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던 임원이 조심스레 묻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경채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휴대폰을 쥔 손을 덜덜 떨 뿐입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 목소리랑 섞여서 날아온 거예요. 세리가 뭐? 사고? 납치? 아니면 또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경우의 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가 하나로 모입니다. 세리가 위험하다. 이 한 문장만 남죠. 경채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더니 회의실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말합니다. 회의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진 문본부장이랑 상의하세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하던 말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민각 유통의 차기 회장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가벼운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한편 같은 시간 미소 분식 주방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튀김 냄새, 국물 끓는 냄새, 설거지 물에 섞인 세제 냄새까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백설이는 배달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세리는 아직 카톡 답장이 없습니다. 아까 낮에 엄마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톡을 남긴 뒤로 읽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건지 백설이는 감이 오다 말다 합니다. 혹시 경채 그년이 또 뭐라 했나? 아니면 선재?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설이는 찜찜한 기분을 애써 눌러가며 전화를 받는데요. 여보세요. 미소 분식입니다. 대답 대신 짧은 동영상 하나가 톡으로 툭 들어옵니다. 화면 속에는 입이 막힌 채 의자에 묶여있는 금발로 염색한 세리의 모습이 떨리는 화질로 찍혀 있고요. 영상 위에 검은 글씨 한 줄이 뜹니다. 둘 중 한 명만 와. 경찰 부르면 그때는 너희 딸 영정 사진으로나 보게 될 거야. 설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이 일이 자기와 세리 사이의 문제라고 믿고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 아래쪽에 아주 작게 찍힌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 폐공장 지하. 그 순간 설의 머릿속에는 딱 세 사람 얼굴이 지나갑니다. 민두식, 김선재, 그리고 민경채. 위키백과3. 누구지? 누가 우리 세리를 이렇게까지? 민씨 집안 사람? 아니면 내 과거를 아는 누구?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데도 설이는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한 얼굴로 앞치마를 벗습니다. 손은 떨리는데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죠. 오늘 가게 문 일찍 닫을게요. 직원에게 딱 한마디 남기고 설이는 휴대폰만 챙긴 채 골목 밖으로 나갑니다. 차에 올라탄 설이는 몇 번이나 민경채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를 반복합니다. 알려야 해. 얘 엄마한테. 아니야. 알려주는 순간 저 집안은 또 돈으로 덮으려고 하겠지.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결국 설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시동을 겁니다. 핸들은 폐공장 쪽으로 돌아가고 내비게이션 위로 어두운 골목 지도가 길게 펼쳐집니다. 마이너스. 민경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경채는 누군가 보낸 MMS를 확인합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세리가 묶여있는 영상, 그리고 같은 주소. 단 그녀에게 온 메시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회장님 비자금 USB 당신이 들고 있는 거 다 안다. 가져와. 경채의 발걸음이 계단 중간에서 멈춥니다. 역시 이 판의 진짜 목적은 돈이네. 근데 하필이면 세리를 걸고 들어와.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경채는 난간을 꽉 쥐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철의 여인 민경채. 언제나 손해보는 거래는 하지 않던 그녀가 처음으로 손익계산을 못하는 상황에 던져진 거죠. USB를 줘도 세리를 살려줄 거라는 보장은 없고 안 주면 세리는 바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경채는 아예 머릿속을 비워버립니다. 그래, 이번 한 번은 계산 말고 그냥 엄마로 움직이자. 경채는 그 길로 차에 올라 아무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폐공장 주소를 찍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설의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는 알까? 세리가 누구 딸인지 진짜로 알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지 딸이라고 믿고 있나? 하지만 지금은 그 진실을 따질 시간조차 사치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골목 끝 녹슨 철문과 꺼져 있는 가로등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오래된 중고차 한 대가 동시에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은 백설이, 조금 뒤에 내리는 건 민경채죠. 두 사람의 시선이 암묵적으로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여기가 왜 설혜 씨가 있을 곳이죠? 경채가 이를 앙다물고 묻자 설이도 지지 않습니다. 나도 묻고 싶네요. 민 사장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는지. 둘 사이에는 세리보다 먼저 켜진 오래된 감정들, 질투, 죄책감, 경쟁심이 뒤섞여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쿵 의자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폐공장 전체를 울립니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외치죠. 세리야. 목소리 톤은 전혀 다른데 절박함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리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고 경채는 숨이 끊어질 듯 갈라진 소리입니다. 철문 안쪽에서 같은 이름을 듣고 세리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엄마, 어느 엄마야? 밖에서는 두 여자가 서로를 한 번 더 노려봅니다. 지금은 싸울 시간 아니죠. 경채가 이를 악문 채 말하자 서리가 짧게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세리부터 살려요. 그 다음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때 가서 싸우든가 하고.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철문 손잡이를 붙잡는 순간 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철컥 한 번 더 소리를 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세리의 목숨만이 아니라 두 엄마의 관계 그리고 민강 유통 전체의 판도까지 통째로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손을 떼지 못합니다. 철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한 번 더 철컥 소리를 냈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한테 마지막 선택지를 던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 안에 뭐가 있든 그냥 끝까지 봐야 한다는 신호 같았던 거죠. 결국 손을 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설이가 숨을 한 번 삼키고 짧게 말합니다. 같이 열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따지는 건 오늘 말고. 민경채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힘을 보탭니다. 철문이 생각보다 쉽게 힘없이 밀려 들어가는데요. 녹슨 경첩이 끼익 길게 울리면서 두 사람의 심장도 같이 쓸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낡은 형광등 한 줄이 천장에 달려 있는데 불이 들어온 건 맨 끝 한 개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계속 반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공간 전체를 이상하게 깜빡깜빡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서리가 먼저 소리를 쳤는데요.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부딪혀 여러 번 되돌아옵니다. 세리야, 엄마 왔어. 이번엔 경채가 거의 겹치다시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둘 다 자기만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은 그걸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저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 의자가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히는 신음소리까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향합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타이밍에 맞춰 희미하게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는데요. 금발로 염색한 머리카락 몇 가닥, 흰 티셔츠 소매, 그리고 묶인 팔. 둘 다 직감합니다. 저기 있다. 우리의. 서리가 먼저 뛰어가려는 순간 경채가 팔을 꽉 잡아당깁니다. 잠깐만요. 이런 데는 대놓고 달려들게 놔두지 않아요. 지금 애가 묶여 있는데 무슨 작전 타령이에요. 서리가 악을 쓰듯 소리치지만 경채 손에 힘이 더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애가 묶여 있어서 더더욱 함정을 파놓기 좋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밑에서 딱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데요. 발밑을 내려다본 순간 얇은 센서 같은 게 부서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천장에 있던 형광등이 전부 확 켜졌다 꺼집니다. 다음 순간 구석에서 사이렌 같은 경보음이 짧게 울리고요. 봐요. 경채가 낮게 말합니다. 우릴 기다린 자리였어요. 납치가 아니라 초대죠. 이건. 서리는 잠깐 경채를 노려보다가 다시 세리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 이 판이 누군가 짠 덫이라는 걸 알아도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함정이면 뭐 어때요? 나 몇 번이나 이런 거 겪어봤는데. 서리 목소리에는 묘하게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느껴질 만큼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댄 채 천천히 세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혹시라도 어디서 누가 튀어나오면 최소한 한 명은 세리에게 도착할 수 있게 하자는 무언의 합에 같았죠. 세리는 계속 의자를 차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눈은 눈물로 범벅이 돼 있고 입에는 여전히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못하는데요. 형광등이 다시 한번 번쩍 켜지는 순간 세리의 눈과 서리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세리야. 서리가 거의 숨을 들이마시듯
이름을 부릅니다. 조금 뒤엔 경채도 그 옆으로 다가와 서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엄마가 한 명씩 서 있는 꼴이니까요. 서리가 손을 뻗어 세리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려는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벽 한쪽에서 프로젝터 불빛이 켜집니다. 어두운 벽 위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크게 투사됩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울립니다. 아직 손대지 마.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차갑고 놀랍도록 차분한. 여기까지 오는 건 생각보다 빨랐네. 역시 엄마들 앞에서 애 건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해. 서리가 이를 악문 채 소리칩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우리 애한테 이 짓 한 사람이. 경채는 이미 남자의 말투, 그 호흡 하나하나를 곱씹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리듬인데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죠. 남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둘 중 한 명만 세리 곁으로 갈 수 있어. 다른 한 명은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뭐라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서리가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삼킵니다. 죄 없는 애 귀에 들어갈까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번엔 경채가 묻습니다. 우릴 왜 이렇게까지 불러낸 건지 그거부터 말해요. 남자는 잠시 웃음 섞인 숨을 내쉽니다. 간단해. USB 그리고 딸. 둘 중 하나는 잃게 될 거라는 거지. 서리가 경채를 돌아봅니다. USB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이 눈을 치켜뜨죠. 경채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비자금 USB, 민두식의 온갖 비리와 정치인 리스트, 검찰 로비 내역이 몽땅 들어있는 그 집. 요즘 밤마다 집무실 금고를 열어보고 닫으면서 혼자 끙끙 앓게 만들던 그 물건이요. 역시 당신이구나. 경채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회장님 사람. 벽의 실루엣이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일종의 인정이자 조롱 섞인 몸짓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이 날 버렸지. 살려면 이 판을 뒤집어야 했고, 그러려면 누가 제일 아픈지부터 건드려 봐야 했고. 서리는 대화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USB, 비자금, 회장님, 정치인. 이런 단어들은 솔직히 잘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녀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의자에 묶여있는 아이. 자기가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던 그 아이. 좋아요. 서리가 말을 자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이 뭐든 나한테 떠넘기라고요. 민 사장은 회사 사람이니까 회사 일 챙기고 애는 나한테 돌려줘요. 경채가 그 말에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나와요?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내 딸이라고? 당신이 더 애를 내가 키웠는데요. 서리가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내가 만든 도시락 몇 개나 먹어봤어요? 우리 세리 입에 들어간 김 한 장이라도 붙들고 밤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두 여자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오늘 보고 싶었던 게. 그 말과 함께 화면이 바뀝니다. 벽 위에 오래된 CCTV 영상 하나가 틀어집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 엉망으로 울고 있는 산모 한 명, 그리고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다른 여자 한 명. 소리가 없는데도 두 사람 사이의 공포와 절망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서리와 경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서리 입에서 먼저 거의 숨처럼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산부인과. 경채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집안 어른들이 몰래 회람하던 USB 안에서. 이 장면만 세상에 안 나가면 된다고 서로 입단속시키며 돌려보던 그 화면.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둘 다 알잖아. 세리가 어떻게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 누가 먼저 버렸고 누가 나중에 데려갔는지. 서리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결국 떠버립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과거의 자신이 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너무 작은 어깨, 너무 낯선 자신. 이건 그날이 아니에요. 경채가 버티듯 말합니다. 날조된 화면일 수 있다고요. 남자는 비웃음 섞인 소리를 냅니다. 날조? 날조는 내가 했지. 민경채. 회장님 지시받아서 출생기록 손댄 사람, 아이 바꿔치기 서류 직접 정리한 사람, 병원장 입 막은 사람. 다 내 손이었는데 이제 와서. 경채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심장이 서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남자는 안다 수준이 아니라 그때 자기 손 떨리던 것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채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이 바꿔치기? 아니에요. 경채가 반사적으로 부인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데요? 설의 목소리가 모래 갈리는 소리처럼 바스라집니다. 그럼 우리 세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들어온 건데요? 남자는 다시 한번 두 여자를 찢어 놓으려는 듯 말끝을 독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고 부른 거야. 진실을 말해서 서로를 찢어버린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유지한 채 딸 하나 잃을 건지. 세리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뜹니다. 입에 붙은 테이프 뒤로 떨리는 숨이 느껴져요. 무슨 소리야? 바꿔치기? 진짜 딸? 나 누구 딸이야 도대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리는 엄마들 얼굴만 계속 바라봅니다. 누가 먼저 자기한테 다가올지, 누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서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세리야.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 다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네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그러고는 벽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가 가요. USB인지 뭔지 난 몰라요. 필요하면 저 여자한테 받아요. 난 그냥 애 곁에 있게 해주세요. 경채가 그 말을 듣고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멍해집니다. 지금 나보고 USB를 넘기라고요? 당신은 세리 곁에 있고? 네. 서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당신은 회사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이런 판 잘 치우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애 옆에 있을게요. 그게 서로한테 제일 맞는 자리 같으니까. 말은 담담한데 눈은 이미 젖어 있습니다. 세리도 그 눈을 보고 이해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진짜 나 때문에 자기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구나. 경채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중입니다. 늘 자기 앞에서 낮은 자세로만 있던 백설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회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복잡한 존재, 바로 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재밌네. 그럼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새로운 룰을 꺼내듭니다. 민경채, USB 들고 지금 당장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 경찰 부르면 바로 떨어뜨릴 거고 딸 곁에는 백설이만 남겨둘게. 세리는요? 경채가 묻습니다. 애는 어떻게 할 건데요? USB 확인하고 내가 살아서 나가면 그때 생각해보지. 그 대답에 경채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당신이 살아서 나가는 걸 내가 왜 보장해야 하는데요? 너한텐 선택지가 없어. 남자가 차분하게 잘라 말합니다. 딸을 잃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엄마가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은 거의 심장을 그대로 짓밟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백미소.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떨어진 그 아이.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서 겹쳐집니다. 그래, 한 번은 남의 딸 죽여놓고 모른 척했고, 한 번은 내 딸을 죽인 줄 알고도 버텼고,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 경채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듭니다. 좋아요. 옥상에서 보자고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리 쪽을 봅니다. 세리는 눈물 범벅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소리 대신 눈으로만 말합니다. 오지마. 엄마, 거기 가지마. 그냥 둘이 내 옆에 있어. 하지만 경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에 최선의 선택. 세리야.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금방 올게. 이번엔 예전처럼 도망 안 가. 마지막까지 내 쪽에 설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붙잡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후딱 다녀와요. 서리가 대신 말합니다. 이번엔 당신도 좀 멋있게 끝내봐요. 경채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판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또 한 판은 지하에 남았습니다. 위층에서는 비자금과 권력이, 아래층에서는 딸과 엄마의 진실이 맞부딪히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서리는 남겨진 세리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고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는데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자르기도 합니다. 엄마, 세리가 겨우 입을 떼자마자 서리는 그대로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됐어, 됐어, 괜찮아, 엄마 왔잖아. 세리는 그 말에 더 세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둘 다 엄마야? 뜻밖의 말이었어요. 서리가 아이를 살짝 떼고 얼굴을 봅니다. 뭐라고? 아까 위에서 말하는 거 다 들었어. 나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고 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그냥 엄마야? 질문이 너무 순수해서 서리는 한동안 대답을 못합니다. 어른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던 문제를 아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렸잖아요. 그래, 서리가 마침내 대답합니다. 그래도 돼. 둘 다 엄마인 걸로 해요. 우리끼리는 어차피 진짜가 누군지 따진다고 해서 네가 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세리가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그럼 위에 간 엄마도 돌아오지? 서리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면 죽어도 돌아올걸?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 원망, 미움 다 깔고도 남는 희한한 동료의식 같은 거요. 그 사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USB를 주고도 애를 못 찾는 경우, USB를 지키고 애를 잃는 경우, 둘 다 지키는 경우, 아니 정말 그런 경우가 있긴 할까? 마지막 층 문 앞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발신자는 아까 그 번호. 도착했다. 경채가 짧게 말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문 열고 USB를 바닥에 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너는 난간 쪽으로 가서 손을 들어. 내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떨어져도 USB만 있으면 되는 거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놀아요? 경채가 비웃듯 묻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딸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는 게 더 재밌거든. 그 말에 경채의 눈빛이 단단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요.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여기서 카메라는 아니 이야기는 잠시 끊깁니다. 지하에서는 엄마와 딸이 처음으로 마음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옥상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오늘 상상한 스토리는 딱 여기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옥상에서 어떤 협상이 오갈지, USB를 노리는 진짜 배우가 과연 혼자인지, 그리고 세리가 결국 어떤 엄마의 손을 먼저 잡게 될지,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깊게 파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풀어본 MBC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예측 뇌피셜이었고요.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편하게만 기억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전개가 더 궁금해지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스토리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회차 예측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마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